네, 안녕하십니까. 2주 2강입니다. 자, 첫 번째 청소년의 이해에서 지금 2강에서는 청소년의 발달 특성과 청소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청소년의 발달 특성입니다. 자, 뭐 다양한 특성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네, 어떠한 그 청소년의 특성이 있는지 쭉 간단히 살펴보고요. 이 부분들은 약간 영상을 조금 더 보완해서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여러분? 청소년기 하면 딱 떠오르는 애들의 이미지. 그쵸. 신체적, 생리적 특성일 것입니다. 자, 여기 뭐 교수님이 간단히 정리를 해놨는데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음모의 성장, 그 전에 아동기 때랑 다르게 뭔가 지금 두드러지게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특히 두 번째 남성의 이런 성기 발달과 몽정을 경험하게 되고요.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네, 그런 그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이제 월경이 시작된 초경, 그렇죠? 그래서 월경 주기가 한 달에 한 번씩 네, 이제 시작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남자의 이제 변성기 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목소리만 들어도 얼굴을 보지 않아도 이 친구가 이제 사춘기, 그쵸, 청소년기에 접어들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그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네 번째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나 네, 겨드랑이에 이제 털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 네. 그다음에 남자친구의 경우에는 이제 수염이 발달해서 네, 이제 뭔가 그 면도를 해야 되는 이제 시작점이 청소년기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이제 남자친구들의 이런 개인차는 있다고 합니다. 자, 특히나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 피하 지방이 이제 그쵸? 좀 많이 그러니까 아동의 모습과 달리 뭔가 이렇게 여성의 이런 그쵸? 지방층이 축적되는 거, 피하 지방이 늘어난다는 거. 그다음에 남자친구들, 여자친구도 할 거 없이 그런 호르몬의 네, 변화로 인해서 여드름이 많이 나서 이제 주로 이제 피부 관리실이라든지 관리를 많이 받으러 다니는 청소년들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뭔가 많은 호르몬 분비로 인해서 여드름 또한 네, 신체적인 특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청소년기의 심리 정서적인 특성인데요. 일단 그 이제 상상적인 청중, 그쵸? 그래서 뭔가 그 자신의 이런 그 개인주의적인 그러니까 유아기 때 자기중심성이 1차였다면은 이제 두 번째 한 번 더 청소년 시기에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이런 사고가 네 2차로 다시 나타나면서 이런 뭔가 상상적인 청중, 그래서 약간 모호한 이제 꿈의 현상을 경험한다든지 뭐 요런 거. 그다음 두 번째 개인적인 유화. 그래서 영웅 심리라든지 내가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야.' 라고 해서 뭔가 개인적인 스토리, 우화를 만들어내가는 시기도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요때 인제 첫사랑이다, 연애를 하게 된다 했었을 때 일반 성인들이 시작했던 이 연애와는 조금 더 다른 특성이 청소년기에 이런 심리 정서적인 상상적인 청중이라든지 개인적인 우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지능이 인제 과거에 그전 발달 단계인 아동기에 비해서 굉장히 발달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형식적인 사고가 가능한 그런 형식적 조작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청소년기의 심리 정서적인 특성입니다. 자, 심리 사회적인 발달 특성을 좀 더 두드러지게 청소년기에 나타나는데요. 정체성, 자아 정체성이 요때부터 확립되기 때문에 개인 안에서 내적인 갈등, 그다음에 친구, 또래, 그다음 가족 간의 이런 갈등도 이 자기의 정체성이 그전에는 엄마 말을 잘 들었는데 갑자기 자기 정체성이 너무 발달하면서 이 뭔가 네 이렇게 그 충돌이 일어나고 심지어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도 이런 청소년기에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자율성이 확립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 예를 들자면 인제 뭐 A 땡땡이라면 이 A 땡땡이의 자율성,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이렇게 좀 확고하게 자율성이 두드러지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래, 단짝 친구, 그다음에 이때도 이성 교제, "너 나 사귈래?" 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런 뭔가 나랑 친하고 안 친하고를 구분한다든지 이런 친교성의 확립이 이때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때 단짝 친구가 있고 없고는 아이들의 이런 심리적인 발달 가업이 오케이 됐느냐, 그다음에 나는 그걸 성취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심리적인 갈등도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기에 친교성의 확립이 되어야 된다라는 발달 특성 여러분이 아신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청소년을 대면한다고 했었을 때 또래 집단 누구누구랑 다 단짝 친구야? 가장 친한 친구들은 있니? 이런 거부터 좀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 타인의 이런 성적 매력에 대한 선호가 생깁니다. 나는 뭐 이런 얼굴에 이성 친구가 좋아요. 피부가 하얀 게 좋아요. 난 키 큰 남자 친구가 좋아요. 이렇게 해서 타인이 뭔가 끌리는 호감에 대한 선호가 청소년기부터 발달을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당연한 특징, 성취죠. 그래서 성취감, 성취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학업 성취를 떠나서도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나 뭐 축구를 하는데 내가 몇 골을 넣었어. 그러면 친구의 그런 성취 목표를 듣고도 갑자기 이제 발동을 해서 나도 뭐 더 열심히 해서 그런 골에 대한 성취 욕구를 내가 이렇게 만족시킨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 대부분 청소년기에는 되게 유치한 성취 목표를 가진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의 이러한 성취 욕구가 있다는 특성을 인정하고 이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가정 환경 또는 부모와 관련된 특성이 또 두드러지는 특징인데요. 청소년기에 이런 사춘기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모와의 갈등, 그 다음에 자신의 이런 사춘기 이렇게 나타나는 경험을 어떻게 부모에게 어느 정도 공개할 것인지, 소통을 할 건지, 대화로 이 경험들에 대해서 내가 할 건지, 또는 부모와 단절한 채 잘못된 미디어 정보나 이런 또래 친구들 간의 이런 경험을 공유할 건지는 이 청소년들의 발달 과정에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어쨌든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청소년기 사춘기에 나타나는 이런 모든 변화나 신체, 심리적인 이런 갈등 또한 부모와 계속 지속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의 신체에 관련된 이런 정보들을 같이 공유하고 해야지만은 긍정적인 부모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개하고 대화로 풀어나갈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사춘기, 청소년기에 부모와의 긍정적인 경험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청소년기의 정체감 위기에서 부모의 정체감 위기 또한 갈등상에서 빚어나기 때문에 같이 경험하는데요. 이때 청소년기에 자녀를 둔 부모의 정체감마저도 혼란을 일으켜서 이게 제대로 자기 자녀와 소통이 안 됐을 경우에 뭐 정신과라든지 우울증을 경험한다든지 아니면 극심한 분노를 일으킨다든지 부모 또한 갈등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청소년기 자녀를 이해하고 청소년들의 이런 정체감을 인정해 주되 부모와의 이런 갈등 상황에서 잘 해결을 통해서 부모의 정체감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효과적인 청소년 지도를 위해서는 여러분, 청소년 개개인의 이런 자아 정체감, 확립을 여러분들이 조력하고 지지해 주시고 그들을 인정하셔야 되고요. 이런 청소년기의 이런 사회적인 적응과 그들의 삶의 만족감을 어떻게 증진시켜 줄까, 증대시켜 줄까,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을 넘어선 그쵸? 청소년기 그런 자녀 그쵸? 근데 청소년기 이 발달 과업에 있는 그들이 속한 가정 내의 환경들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새롭게 좀 세팅, 정비를 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그다음에 그렇지 못한 부모들을 좀 이해시키고 부모 교육을 좀 더 강화함으로써 우리가 청소년 대상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 구조를 함께 이해함으로 인해서 부모의 심리적인 갈등을 좀 더 순조롭게 또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는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랬었을 때 우리가 청소년들의 발달 특성을 이해를 해서 그들의 욕구나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고 결론적으로는 긍정적인 청소년의 자아 정체감 확립을 돕는 청소년 지도사가 될 것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기 신체적인 특징을 보시면요. 자, 힐가드가 얘기를 하기론 청소년기의 신체적인 특징을 4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왜? 급변하게 달라지는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이들을 좀 더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보시면 전 사춘기 단계입니다. 자, 힐가드는 전 사춘기 단계를 남자 친구들은 12세에서 14세, 여자 친구들은 이제 10세에서 12세가 되는 시기로 보고 있고요. 여자 친구들이 좀 더 빨리 신체적인 성장이 일어나죠.
자, 3분의 2 정도가 신체적인 좀 비대 현상을 겪게 되는 시기라고 해서 전 사춘기 단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단계는 후사춘기 단계입니다. 자, 남자 친구들은요, 14세에서 19세, 그다음 여자 친구들은 12에서 18세가 되는 시기인데요. 자, 이때 가장 뚜렷한 신체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서 네, 굉장히 신장이 갑자기 크게 증가하고 체중 또한 급등하죠. 그래서 이때 막 그 살이 많이 쪄서 다이어트다, 뭔가 외모의 이런 변화로 인한 그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여자 사춘기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기관이 성숙하게 되는데 남자는 음경의 변화, 그다음에 치모의 출현,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변성기가 나타나고요. 자, 여자의 경우에는 유방, 엉덩이, 아랫배가 굉장히 커지고 이제 피하 지방이 늘어나죠. 그다음에 성기 내부가 뭔가 유아 아동기 있다는 뭔가 다른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때까지는 초경이 이제 드러나야 되고요. 대체로 소년들보다 좀 1, 2년 정도 빠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신체적인 변화는. 그래서 오늘날은 이런 사회 환경이나 그런 가정 환경, 영양 상태에 따라서 이 시기가 좀 더 앞당겨집니다. 그래서 성조숙증 이런 걸로 인해서 병원을 찾아오는 청소년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단계가 네, 사춘기 후기 단계인데요. 이 단계는 남자 친구들은 19세에서 23세, 여자 친구들은 18세에서 21세 시기로 신체적으로 이미 성숙이 좀 어느 정도 완성된 단계를 우리는 사춘기 후기 단계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춘기 성장이 좀 끝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힐가드가 말하는 마지막 단계인 후기 청소년기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남자 친구들 여러분 나이일 거예요. 23세에서 25세, 여자 친구들은 21세에서 23세. 자, 성숙의 마지막 단계이다. 남자는 이제 수염이 나고 뭐 가슴, 허벅지 이런 부분에 털이 날 때까지 성숙이 지속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뭐 근육의 발달이라든지 이제는 드디어 완전히 성인기의 남성, 성인기 여성의 이런 신체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게 바로 마지막 단계인 후기 청소년기 단계이죠. 자, 전체적인 이런 신체의 발달은 주로 신장 또는 체중 또는 인제 그 흉의의 이런 측정을 통해서 이 가슴 크기, 뭐 근육 이런 것들 파악할 수 있는데 어쨌든 12세부터 14세까지는 여자가 좀 더 빠른 성장을 보이다가 자, 15세 이후의 시점부터는 남자 친구들이 굉장히 지속적인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성인기 접어드는 시점에 보면은 남자 친구들이 키나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급증하게 발달돼 있죠.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정서적인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그 보시면 인제 콜이 말했던 정서 이제 특성을 볼 수 있는데요. 콜이라는 학자가 이 청소년기의 정서적인 특성을 몇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제 공격성을 지녔다. 공격적인 정서. 잘못 건드리면 얘들은 폭발하죠. 그다음에 제지성, 그다음에 방어적인 이런 뭔가 정서, 그다음에 한의성, 굉장히 인제 욕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극도하게 기쁨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정서.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콜이 이런 청소년기의 이런 정서적인 특성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공격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성은 개인의 욕구가 뭔가 억압받거나 제지당했었을 때 급격하게 아니면 막 즉각적으로 분노, 질투, 적개심을 극도로 표현하는 거.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제지성, 그다음 방어적인 정서인데 요것은 자, 청소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뭔가 위기를 맞거나 또는 어떠한 이렇게 불안감을 느끼는 방어적인 상태에서 긴장이 폭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공포, 곤혹스러움 또는 고민 또는 막 비애, 수치감이 막 극도의 감정으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한의성 정서입니다. 뭐 이건 긍정적인 정서이긴 한데요. 청소년의 개인의 욕구가 실현됐었을 때 고백을 받았다든지 뭔가 자신이 성취했었던 성취 목표에 도달했었을 때 일반 성인들보다도 극도의 기쁜 감정이나 사랑의 감정이 막 고조되는 상태를 우리는 한의성 정서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면 이런 청소년기의 정서적인 특성을 좀 더 상세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격렬함과 일관성이 좀 결연된
결여된,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은 굉장히 불안정한 정서 상태를 지녔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거죠. 그래서 내적,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굉장히 이렇게 자극된 정서가 격렬하게, 그러니까 1시간 안에 또 기뻤다가 슬펐다가 화냈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격렬한 변화를 그들은 보이고요. 청소년 자신의 이런 의지나 사고에 의한 통제를 이제 압도할 때는 어른들이 힘들어 해요. 이해하기 힘든 이런 행동들 또한 유발되기 때문에 이들을 좀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른들이 많죠. 자, 청소년 이런 그 기에 정서를 자극하는 대상이 현저하게 변화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또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주시를 하셔야 되겠죠. 자, 청소년의 이런 정서를 표현하는 방법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정서가 아동들의 이런 정서와 좀 구별되는 특징은 정서가 내면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들이 한번 즉각적으로 일어났었으면 그것이 극지 사라진다 그러면은 이런 부정적인 지속적인 감정이 막 쌓여 있어요. 그럼 이것들이 내면화된다라는 거예요, 청소년기에는. 자, 아동들의 정서 표현은 대체로 직접적이고 일시적입니다. 한번 했었으면 끝나요. 오래 지속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면 이 아동기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의 정서 표현은 외부로 표출되기보다는 내면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쌓여가는 감추려는 경향을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 폭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제 치료 현장이나 이렇게 해서 봤었을 때는 "우리 아이는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네 그런 스트레스나 우울증 갖고 있을지 몰랐습니다."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청소년기의 정서적인 특징은 이들이 가진 부정적인 거, 그쵸? 그다음에 표출되기 조금 싫어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내재화되기 때문에 우리 그 청소년 지도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이렇게 내면화된 부정적인 이런 정서를 조금 더 표출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지 관련된 방법을 연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런 신체적 생리적인 변화에 당연히 청소년기 아이들은 정서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자, 특히 뇌분비선의 활동이 활발하고 그쵸. 호르몬의 변화가 교체, 교감, 뭐 부교감 신경계의 상호작용이 급격하게 변화되기 때문에 이런 호르몬의 영향으로 오는 이런 감정적인 정서적인 변화도 청소년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청소년 개인의 이런 생활 조건과 환경 조건에 따라서 정서적인 발현에 상당한 개인차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어떠한 정서적인 특징, 어떠한 표출을 했었을 때 이들의 개인적인 특성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지만 뭐 호르몬의 변에 따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이들의 우리가 정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청소년이 속한 생활 조건, 환경이 어떠한지도 분명히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호울이 말했던 이런 청소년기 정서를 초기, 중기로 좀 구분해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청소년 초기입니다. 초기 때는 이 아이들이 좀 강하고 심한 정서를 보입니다. 그래서 낙관, 비관이 왔다 갔다 막 급심하고요. 막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이 막 얼굴에도 몸에도 막 다 드러나고 그다음에 사랑이나 좋고 싫고가 굉장히 극단적인 감정입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이런 인지적인 이런 기반, 발달 바탕 아래에서 이런 성적 징후로 인해서 이런 성적인 이런 색채를 띠는 정서를 갖게 되는데 이런 급격한 신체적인 성숙과 더불어서 이런 성적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은 남자친구들이 자위를 하다가 엄마한테 들켰어요. 이런 수치심이 굉장히 강해지고 다른 이런 부정적인 행동으로도 같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문을 잠그고 자기 물건을 건드리든지 이렇게 해서 엄마한테 막 감정을 폭발한다든지 이런 케이스. 자, 그다음에 이성의 인제 시야가 끌리면서도 뭔가 그러니까 좋아하는 아이한테는 부정적으로 반발한다는 거. 계속 괴롭히고 잘못된 방법으로 표출한다든지 이런 거. 끌리면서도 반발하고 또한 외부에 대해서 굉장히 허세적인 반항이 쪼끔 커지는 거. 이런 것들이 청소년기 초기의 특징이죠.
자, 또한 공포라든지 고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뭔가 이렇게 좀 뭐 성적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어떠한 성취 목표에서 내가 도달하지 못했다든지 했었을 때 열등감이 드러나고요. 심한 자의식, 뭐 자책감 이런 것들도 느끼고 정서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업 실패, 뭐 감정의 표출들로 인해서 곤란을 겪는다든지 혼란을 겪는다든지 굉장히 주의가 산만하다든지 충동적인 반항의 경향이 강한 특징을 보이는 것이 청소년기 초기의 정서적인 특징입니다. 자, 이러다가 청소년기 중기로 넘어가시면요. 자, 이때는 분노나 질투의 정서가 상당히 많은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 여자친구들의 특징을 보면요. 뭐, 이렇게 자기 친한 친구가 다른 친구랑 좀 더 그 정서적인 교감을 나눈다든지 많은 시간을 보냈었을 때 질투가 극심하게 일어나서 왕따를 막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거 뭐 이렇게 여러분 이제 은따 아시죠? 그래서 드러나진 않지만 심리적으로 막 이렇게 괴롭히는 거 이런 것들. 이게 다 전부 다 분노, 질투의 정서가 기반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정서들이 이제 극도로 청소년 중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행동 패턴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자, 특히 분노는 자기 욕구가 저지됐었을 때 뭔가 자기 거, 자기 친구, 자기 소유물, 내 물건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받았을 때 그다음에 그래서 이때 청소년기 중기 아이들에게는요. 이렇게 앞에서 혼을 낸다든지, 그쵸? 뭐, 부정적인, 뭐, 부모의 이런 폭언, 뭐, 동생과 또는 뭐, 형과 비교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들의 자존감, 체면에 손상을 입었었을 때 좀 급격하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네, 타파해서 이제 급격한 조화를 이루려는 비상수단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 중기에는요, 자기 욕구의 충족 방법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부족하죠. 그다음에 사회적인 압력이 강한 조건에 의해서 학업 스트레스라든지 뭔가 성취에 대한 이런 자기 욕구를 억눌렸었을 때 조건에 의해서 끊임없이 욕구의 저지, 갈등 속에 빠지게 돼서 혼란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이런 정신적인 긴장도가 높아져서 일어나는 정서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청소년기의 사회적인 특성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이때 청소년들은 비록 신체가 발달하고 정신적으로 성숙했다 하더라도 네, 이런 사회적인 행동의 유형에서 볼 때는 아직은 아동기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뭔가 사회적인 특징은 특히 아직까지 미성숙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회적인 특징인데요. 아직은 학교라는 시스템 속에서 뭐 초등학교 때나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비슷한 이런 구조적인 시스템 속에 있기 때문에 뭔가 사회적인 역할을 한다든지, 그쵸? 여러분들 성인기처럼 뭐 이렇게 뭐 다양한 역할을 해본다든지 사회적으로 뭔가 역할이 보여진다든지 경험이 부족한 탓도 있습니다. 자,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서 다른 점이 있다면 인간은 후천적으로 많은 다양한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청소년기를 하더라도 사회적인 특징에서는 좀 미성숙한 집단이다라고 네, 이런 연구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기 후기에는요, 이런 신체적인 성숙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심한 심리적인 이제 어느 정도 갈등, 요동도 좀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자기 동일시를 둘러싼 이런 갈등 또한 네, 인지가 발달하고 연령이 증가하면서 어느 정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심리적인 갈등들도 경험해 보고 어느 정도 해결점을 찾아가는 단계에서 네, 좀 더 갈등은 감소합니다. 어, 그래서 사회적인 동일시가 보다 더 큰 과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 청소년기 사회적인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살펴볼 내용은요. 네 번째로 청소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가 개인적인 특성이죠. 자, 똑같이 청소년들이 뭐 신체, 심리 사회적인 거, 그다음에 사회적인 발달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좌우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개인적인 특성 중 기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은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 같은 경우는 그쵸? 정서적인 이런 갈등 이런 거 순한 기질의 아이보다 훨씬 더 네, 자주 일어나고 그다음 급격하게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어머님은 우리 아이는 순한 기질이라 가지고 특별하게 사춘기에 뭐 두드러지는 게 없었어요 하는데
뭐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 그쵸? 뭐 저항 기질을 가진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가출을 한다든지 우리 아이는 사춘기를 너무너무 힘들게 보냈어요. 라는 이런 특징들은 바로 이 청소년들이 좀 기질적인 측면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다. 자, 그다음에 사춘기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 사춘기에 예를 들면 부모의 이혼이라든지 뭐 누군가의 사별, 그다음에 뭐 갑자기 인제 그 부모의 경제적인 이런 게 뭐 경제 파탄, 그쵸? 아빠가 뭐 실직을 한다든지 이러한 극심한 이런 가정 환경에서의 경험이 사춘기에 겪었다 한다는 것은 아이들의 이런 뭐 비행 행동, 뭐 가출, 극심한 분노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에 내가 이 아이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서도 청소년기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다음에 인지적인 성숙, 인지 발달 또한 다르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네, 인지 발달이 빠른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성숙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겠죠? 그래서 약간 이런 성숙이 좀 빠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회적인 특성으로 보시면 뭐 경제, 취업 조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내가 어떠한 그런 사회적인 집단 안에서 차별을 받는가, 편견 속에 있는가. 이래서 다문화 청소년 아이들이 이런 요인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청소년기에. 그다음에 내가 어떤 교육기관에 속해 있는지. 그래서 이런 사회제도적인 이런 학교 분위기가 너무너무 싫어서 그쵸. 이런 제도 속에 있지 않는 거를 힘들어하는 자녀의 경우에는요. 뭐 이런 틀을 좀 벗어나 네 이런 그 흔히들 말하는 이제 그 공립 학교 외에도 뭐 다양한 것들을 선택해서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특징을 보시면요. 지역사회 환경적인 특성도 청소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무시할 수 없죠. 자, 크게는 유해 환경과 유익 환경인데요. 자, 유해 환경으로는 이제 다양한 이제 주변에서 보는 내 친구가 이런 행동들을 해야 나쁜 행동들을 해라는 이런 것들을 늘 접하는 거, 모델링이 되겠죠. 이런 유해 행동들. 그다음에 지금 대중매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유해한 환경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유해 매체물들. 그다음에 유해 약물들. 그러니까 쉽게 뭐 담배나 본드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이런 환경들. 그다음에 유해 물건. 그다음에 이제 유해 장소. 청소년들이 미성년자 출입 금지 지역 같은 경우들이 뭐 내 집 아파트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라는 이런 유해 환경 장소들. 네,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유익한 환경이 좀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떤 것들인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청소년을 위한 네, 그들의 쉼터, 그들을 위한 공간, 시설, 단체, 그들에게 적합한 이제 학교, 뭐 도서관, 공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러프한 것들 말고도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익한 환경을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예비 청소년 지도사들은 좀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래 환경적인 특성 무시할 수 없겠죠. 그래서 청소년들은 아동기 때보다 좀 더 부모의 통제를 멀리합니다. 덜 받으려고 하고 자 이때 저항하기 시작하면서 좀 "엄마 나도 하나의 인격체를 인정해 줘." 해서 부모와 자녀의 이런 대등한 관계를 원하는 시기입니다. 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요. 이렇게 존속해서 대등한 관계로 만들어진다면 자 이때는 요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래 관계가 좀 더 밀접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래 관계는 부모 자녀 관계보다는 훨씬 더 평등하다라고 아이가 느끼기 때문에 이들과의 관계에 좀 더 흥미를 느끼고 네 이들과의 관계에 좀 더 몰입한다라는 거예요. 청소년 계돌의 관계는 아이들에게 평등에 기초한 관계에서 좀 더 이렇게 호의적인 관계를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 우리 아이가 사춘기 때 어떤 긍정적인 친구를 사귀고 있는지, 그런 질적인 관계를 하고 있는지, 그러한 친구들이 많은지는 우리 아이의 이후의 성공을 좌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님들, 청소년 지도사들이 반드시 챙겨보셔야 할 요소입니다. 자, 또래 간의 우정을 이 시기에 경험을 했느냐 아니냐는 이후의 인간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종종 이 시기에 청소년들이 문제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이 바로 또래 집단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기 이런 긴밀한 우정은 아무래도 그들의 청소년기 정서적인 정신적인 지지를 줄 수 있고요. 충고나 좋고 나쁜 사건들을 같이 함께 공유함으로써 너도 그런 신체적인 변화를 경험했구나. 너도 남자친구랑 싸웠을 때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 그쵸? 그래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고 해서 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또래 친구들 간의 정보 공유, 감정적인 교류 이런 것들이 중요한 네, 그 기반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이제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동정심, 친밀감, 이해심 발달을 촉진한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가족 환경의 이제 지원적인 특성인데요. 가족 환경이 그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첫 번째, 부모 자녀 관계 상당히 중요하죠. 부모로부터 완전한 독립이 이때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지나치게 의존하는가에 따라서도 발달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자, 어쨌든 긍정적인 맥락으로 자녀가 스스로 좀 독립할 수 있도록 네, 부모는 지지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양육 방식, 양육 스타일이 또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나 지나친 엄격한 훈육과 처벌은 오히려 청소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자, 민주적이면서도 허용적인 또 청소년의 이런 감정이나 이런 스트레스 좀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양육이 좋겠죠. 그 다음에 가족 구조입니다. 자, 과거에는 우리가 뭐 할머님, 뭐 이렇게 뭐 고모, 이모, 막 주변에 다 살고 이런 학대 가족이었었을 때 이런 구조와 핵가족. 이거 외에도 우리는 너무나 다양한 가족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편부, 편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 또는 네 그런 부모가 없이 뭐 자라는 아이들. 그 다음에 재혼 가족들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런 형제간드가 섞여서 자라야 되는 이런 청소년들. 이런 가족 구조에 따라서 이들이 겪는 스트레스, 이해도 굉장히 상당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청소년 개인을 이해할 때 이러한 가족 구조를 이해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가족 구조의 형태를 우리는 이해하셔야 되고요.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가족, 비정상적인 가족을 나누기보다는 그들의 이런 다양한 가족 구조 속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청소년이 이해하는 관점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 또한 다문화 가족 속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이해하는 것 또한 청소년의 발달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가족의 이런 기능 이상, 다시 말해서 뭐 부부 간의 갈등이라든지, 그쵸? 뭐 신체적인 학대, 정신적인 학대를 하는 뭐 부모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는 부모의 이런 정신질환, 엄마가 우울증 앓고 있어요라는 거, 아빠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약물 남용을 하고 계세요. 자녀에 대한 이런 신체적인 학대, 또는 뭐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성적인 학대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이죠. 이런 것들. 자녀에 대한 이제 부모의 신체, 정서, 의학적인 소홀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갈등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고 청소년들은 많은 심리 정서적, 신체적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가족 내 이런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은 특히 부모와 청소년 사이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호작용은 청소년들이 타인과의 이런 유대감, 이나 또는 자기 운명에 대한 통제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가족 기능 장애를 어떻게 지지해주고 네 이렇게 치료해주고 변화시킬 것인지에 예비 청소년 지도사들은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자, 또한 이러한 상황이 대물림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이 또 부모가 됐었을 때 그들의 자녀에게 또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톱니바퀴와 같이 계속 연결된 이런 연쇄적인 작용을 우리가 어떻게 중재, 치료, 통제를 해서 변화되게 할 수 있을까? 긍정적인 가족 기능을 다시 이렇게 복구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이제 큰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2주 2강 들으신다고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